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2월과 며칠 전까지 포함하면 벌써 세 번째인데 정부가 잇따라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하고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조기에 귀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조만간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정부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 유류세를 깎아주는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세수 감소가 우려되긴 하지만 물가를 잡는 게 더 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던 민형배 의원이 이번에도 참여했는데 여당은 민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소속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갑질 행위를 저지르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꼼수를 부려 고급 침대 등을 서장실에 들인 의혹이 제기된 일선 경찰서장에 대해 경찰청이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피해 직원에게 근무지를 옮길 것을 권유한 녹취를 YTN이 입수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같은 학년 다른 반 여학생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범행을 저지른 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2월과 며칠 전까지 포함하면 벌써 세 번째인데요. 31살의 젊은 나이에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을 전부 날린 뒤 경찰에 직접 피해를 신고할 만큼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 현관 앞에 국화꽃 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던 31살 여성 A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 뒤 결국 숨을 거둔 겁니다. 현관문에는 수도 요금이 밀렸던 계고장과 함께 조직적인 전세 사기로 수사 중이란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A씨는 12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건축왕 남모 씨 일당 피해자였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 원을 주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A씨는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임모 씨 요구로 보증금을 9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A씨 집을 비롯한 아파트 60세대 전체가 전세 사기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였다면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 지급 대상이었지만 A씨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A씨가 새벽부터 나가 일을 하면서도 피해를 알리는 데엔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고 기억합니다. 부진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시고 오시고 고소를 해야 된다, 탄원서를 써야 된다, 이럴 때는 누구보다도 더 먼저 많이 써갖고 먼저 주시고. A씨를 비롯해 남씨 일당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 30대 피해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임대인 임모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조기 귀국을 요청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는데요.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반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내 다수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직접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지난 12일 윤관석 이성만 의원실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 닷새 만입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선 프랑스에서 조기 귀국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머리를 숙인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물론 당 전체가 부패 정당으로 낙인 찍히는 걸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한계가 명확한 만큼 자체 진상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검찰 조사를 지켜본 뒤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비명계에선 당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거명된 의원들에 대해 탈당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 사과를 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고 추가 연루자들의 명단이 속속 공개될 경우 한동안 파문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는 조만간 귀국 문제를 비롯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무르는 송 전 대표는 어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이 대표의 말을 충분히 이해했고 자신의 입장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일제히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였다, 금권선거였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지난 2021년 전당대회는 금권선거였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진 빚이 없다면 철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해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얻은 이재명 대표이기는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를 즉각 귀국 조치시키고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과정은 물론 지역구 물려받기를 볼 때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한몸 아니냐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는 물론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일단은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크고 또 공분이 크기 때문에. 이어 민주당 내부 고발을 받기 위한 제보센터까지 만들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양심 있는 민주당 내의 인사나 관련자들이 더불어 돈봉투와 관련된 각종 제보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이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두고 전면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지지율을 다시 상승세로 돌리기 위한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도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일파만파로 커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인데요. 당시 수사 결과를 보면 이번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4년 뒤 당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로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당대표 후보가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해와 돌려보냈다는 거였는데 검찰 수사 결과 박희태 국회의장 측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연스레 고 의원 말고도 여러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을 거란 의혹이 불거졌지만 수주자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현금 전달 과정과 흐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도 당대표 후보 측이 지지세를 얻으려 현금을 살포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사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수수자 특정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10명에서 20명까지 거론되는 현역 의원 숫자는 돈봉투 개수와 연관지은 관측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조달자를 먼저 수사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만 누구에게 봉투가 갔는지 특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성패는 풍부한 진술 확보에 달렸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돈봉투 살포가 현금으로 이루어졌다면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공여 관여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기소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벌인 지 불과 나흘 만인 그제 검찰이 강래구, 강화평씨 등 피의자 2명을 불러 조사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의 통화녹음 파일에 돈봉투 관련자 여럿의 실명이 거론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대상자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 그런 만큼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잇따른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이를 뒤집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에게 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 현직 야당 의원들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의원 등 정치인 4명의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에서 4월 사이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대가와 선거자금 명목으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1억 원과 200만 원짜리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신 A씨는 같은 시기 김 전 회장 등에게 각각 불법 정치자금 500만 원과 500만 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정부가 경유나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합니다. 기름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민생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재작년 말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췄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각각 25%와 37%.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615원, 경유는 369원이 세금으로 붙는데 오는 30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각각 200원가량 더 비싸집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월 둘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31.1원으로 일주일 만에 30.2원 올랐습니다. 경유도 13.5원 상승한 1,534.3원으로 20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에선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오름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 쓰는 휘발유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국 밖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경내에서 휘발유 수급이 많이 타이트해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부로선 세수 감소 우려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언제까지나 연장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해에만 유류세 인하로 걷지 못한 세수가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정부도 민생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그 민생 부담 측면에서 더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이 국회 쪽에서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하폭은 조정될 가능성이 커 세수 확보와 물가 안정을 두고 정부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여당이 안건 조정위로 넘기면서 법 처리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고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퇴장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실직 등 이유로 학자금을 갚기 어려울 때 그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요청해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여야는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자격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하고 바꾸세요. 다른 분하고 정리하고 바꾸세요. 탈당을 하든 그거를.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민 의원만 참석한 채 법안은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충분한 논의와 내부 토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법안의 처리를 강행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들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평성 문제와 함께 대학생을 노린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반대하지만 모든 대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그 학자금과 생활자금을 대출해가지고 그걸 무이자로 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그 대학생의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으며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이 저희들의 1호 정책이었고 이 학자금 이자를 완화 또는 경감하는 것이 2호가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는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야의 강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일선 경찰서장이 직원에게 사비로 간식을 사도록 압박하고 꼼수를 써서 수백만 원짜리 고급 침대와 운동기구를 서장실에 들여놓았다는 의혹을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청이 서장을 감찰했지만 제 식구 감싸주기식 결론을 내린 데 이어 오히려 피해 직원에게 근무지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한 녹취를 YTN이 입수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인 경조사비를 대신 내고 간식도 사비로 준비하라고 직원을 사실상 압박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 예산 집행 과정에서 꼼수를 부려 수백만 원짜리 고급 침대와 운동기구를 서장실에 들인 의혹도 받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지시가 잇따르자 격리 계장은 거듭 문제를 제기했고 돌아온 건 근무평가 최하위 평점과 업무 배제 그리고 인격 모독성 폭언이었다고 말합니다. 격리 계장이 뭐하는 사람이냐, 하는 일이 뭐냐, 마인드가 안 돼 있다, 그런 얘기들을 그날 했습니다. 갑질에 시달리다 못한 계장은 진정을 넣었고 경찰청은 한 달 넘는 감찰 끝에 서장에게 경찰청장 직권의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서장이 계장에게 개인 돈을 쓰게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비인격적 대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업무 과정에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질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 갑질은 아니라는 얘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상사의 비위를 용기 내 제보한 직원으로선 맥이 빠지고 앞으로 일이 걱정될 법한 결론이지만 감찰 결과가 나온 다음 날 감찰 책임자를 만나 뜻밖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른 경찰서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의사를 물어온 겁니다. 내가 같이 근무하면서 서장을 괴롭힐 자신이 있다면 복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툭 털어버리고 새로운 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격리 계장에게 인사이동을 종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감찰 책임자는 서장 인사는 청장이 단행해 절차가 복잡한 만큼 피해자가 원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거라고 YTN에 해명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갑질에 시달린 직원이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도망치라고 강요받는 현실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지도 잘 납득이 안 되고. 서장의 갑질을 신고한 격리계장은 우울증 때문에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곧 병가가 종료되지만 피해자가 떠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영등포서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다른 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남학생은 범행을 저지른 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2교시 수업이 끝난 뒤 쉬는 시간, 중학교 복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던 남학생 A군이 복도에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흉기에 찔린 다른 반 동급생 B양은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바로 도주한 A군의 행방을 경찰이 쫓기 시작한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지 40분쯤 지나 학교와 500m가량 떨어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다름 아닌 A군이었습니다. 범행 직후 아파트 단지로 이동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쉬는 시간에 범행이 이뤄지면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충격을 받았을 학생들을 위해 원하면 모두 특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A군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국민의힘과 결별하겠다고 예고했던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을 향해 공천권을 폐지하라고 제안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버릇을 고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 입 다물라며 강하게 대응했지만 전 목사 논란을 둘러싼 내용은 여전합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우 종교인으로 꼽히는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결별하겠다고 알렸는데 그런 내용은 없이 대뜸 여당의 내년 총선 공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의 방도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전 국민적 국민의힘 당원가입 운동과 공천권 폐지 및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이 그것입니다.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신당 창당을 보류하겠다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연대하여 반드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전 목사와 선을 그으면서도 언급을 최대한 피해오던 김기현 대표도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 입을 당장 닫으라 날선 발언으로 맞대응한 겁니다.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대표의 이런 대응은 전 목사 논란의 여파가 쉽게 잦아들지 않는 당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전 목사와 관련한 당 지도부 대응에 비판을 쏟아내다가 상임고문에서 해촉당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김 대표의 각을 세우는 데다 홍 시장의 해촉과 이후 행보를 놓고 당내에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의 원로시고 당대표를 2번이나 역임하신 분이니 그래도 국민들에게 정확히 실상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자제를 당부드린다. 그래서 기분은 나쁘더라도 내용 수용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걸 정광훈을 잘라야지 왜 홍준표를 자릅니까? 그래서 완전히 오발탄이죠. 여기에 전 목사든 홍 시장이든 당과 관련한 발언을 쉽게 줄이지는 않을 것이란 점에서 김기현 대표의 선긋기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제주 4.3 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신도 성폭행으로 논란이 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에 비유한 막말 SNS 글을 올리면서 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태 의원은 보좌진 실수라고 사과하면서 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요청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잇따르는 설화에 여당 내부는 뒤숭숭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SNS에 민주당을 겨눈 글이 올라왔다가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쓰레기와 돈, 성을 뜻하는 영어 단어와 함께 민주당을 신도 성폭행으로 논란이 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에 빗댄 내용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이나 과거 성비위를 비판하려던 의도로 보이는데 선을 넘은 막말이란 비난을 받았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보좌진 실수로 비공개로 보고돼야 할 메시지가 전체 보기 상태로 공개됐고 당에 누를 끼친 것을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이미 4.3 사건 김일성 지시설 주장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외교청서를 긍정평가하는 논평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잇따른 내부 기강 잡기에도 설화가 끊이지 않자 여당 지도부도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을 임명한 만큼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징계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은 당규에 정해진 역할을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서 잘 수행할 겁니다. 문제되는 이게 사안에 대해서 일벌백계하고 이런 역할이 이제 하나가 있겠고요. 김기현 대표가 장애인 현장 행보를 계획하는 등 민생 챙기기로 중도와 소외계층 신뢰를 얻으려고 주력하는 상황에서 지도부에서 나오는 민심과 동떨어진 잇따른 설화에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는 16개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현대차와 기아는 모두 빠졌지만 혜택을 받는 차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전기차에는 최대 $7,500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모두 16개 차종이 선정됐는데 테슬라의 모델3와 모델 Y, 쉐보레의 볼트와 이코녹스, 포드의 이트랜짓과 머스탱 등 대부분 미국 차입니다. 지난달 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이 북미에서의 최종 조립 요건 이외에 배터리 요건을 강화하면서 대상 차종이 크게 줄었습니다.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3,750,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면 $3,750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물론 북미에서 공장을 운영해 원래 보조금 대상이었던 닛산과 일부 미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혜택 차종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우선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 중인 GV70의 중국산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 전기차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가 속속 동참했습니다. 특히 우버는 소속 운전자들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린 퓨처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말까지 플랫폼을 통한 전기차 주행을 6억 437만 킬로미터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기밀 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미 하원 정보위원장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들은 처음 인터넷에 올라온 뒤 미군 출신 여성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여성이 고양이를 안고 있는 프로필 사진,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 각종 SNS에서 돈바스 데부슈카, 돈바스 아가씨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계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친러시아 성향의 이 계정을 통해 미국 정부 기밀 문서가 급속히 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 폐쇄형 인터넷 채팅방에 등장한 기밀 문서가 6만 명이 넘게 보는 이 계정 SNS를 통해 공개됐다는 겁니다. 계정 관리자 중 한 명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제대한 미 해군 출신 37살 여성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문서를 다른 러시아 계정들이 공유한 뒤에야 미국 정부는 조사에 나섰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밀 문서 유출이 SNS를 타고 손쉽고 빠르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 미국 정치권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출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번 유출로 미국의 입지가 크게 손상됐다며 동맹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정보 수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e ability for America to gather intelligence from human resources on the ground has been compromised. We can't have a chaotic intelligence gathering system. If you give us information and it's disclosed, you can lose your life.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번 유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조만간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9.11 사태 이후 정보 공유를 강화하면서 기밀 정보 접근권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했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허술한 정보 보안이 낳은 이번 사태로 미국 정부 내 인책론도 대두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어제 새벽 2시 10분쯤 인천 숭이동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씨는 구급대원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에 숨을 거뒀으며 현장에서는 유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 건축왕으로 불린 남모 씨 일당인 임모 씨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던 피해자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비명계에서 의견은 엇갈렸지만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 조사가 강제성이 없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자정 기능을 포기한 건 당 대표로서 지도부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당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할 방법이 없는 건 맞지만 과거 송영길 전 대표가 LH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던 방식을 쓰는 게 맞느냐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선제적으로 안 하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달책으로 지목된 핵심 피해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통화 녹음에 언급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금 속도로 봐선 주 소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전달책으로 지목된 강화평 전 대전구의원에 대한 조사는 휴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비롯한 피의자 9명과 2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게 불과 나흘 전인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빠릅니다. 검찰은 아직 압수물 분석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피의자 조사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이미 알려졌고 대상자들도 특정돼 진술을 비롯한 법적 증거를 신속히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돈봉투 자금 출처와 전달 경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인사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과 캠프 인사 수십 명에게 9,400만 원이 뿌려졌다고 보고 있지만 다른 불법 자금이나 대가 관계가 드러날 경우 추가 혐의가 포착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 10명에서 20명까지 거론되는 현역 의원들은 일단 돈봉투를 만들어 뿌린 쪽 수사가 먼저 돼야만 특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은 조달자 진술과 자금 흐름 추적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을 범죄 혐의자로 특정해 입건한다는 건
곧 사법 처리를 시사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때까진 언급을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조성된 돈봉투를 90개로 특정했습니다. 송 전 대표 보좌관을 비롯한 캠프 인사들을 거쳐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까지 피의자 9명을 순차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수사의 정점인 송 전 대표에 다다를 때까지 다른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의 줄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돈봉투 제조와 전달, 보고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분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가히 더불어 돈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온갖 정의로운 미사역으로 표심을 사려 했던 민주당이 뒤에서는 금권 선거를 자행했다니 국민적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범죄로 징역을 살고도 또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 정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JMS 2인자로 불리는 인물 등 2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됐습니다. 특히 피의자 가운데 1명은 JMS가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검찰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온 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정 씨의 성범죄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조력자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성으로 정 씨의 성범죄 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 JMS 2인자 김모 씨의 경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준유사강간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교회 회의에서 정 씨의 범행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인들이 어디까지 간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JMS 측이 조직적으로 정 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피의자 증언이 나와 주목됩니다. JMS 2인자와 함께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받은 A씨는 YTN에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사가 있거나 이럴 때마다 정명석이나 JMS 변호사들이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라, 저렇게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다 시켜서 그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JMS로 인해서 또 저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정말 그들도 원하는 것처럼 우리 조직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면서 이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정명석 씨는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출소했는데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3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가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피해자 3명에 대한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인도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것을 계기로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어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전에서 만취운전 차량에 9살 배승아 양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의 허술한 교통안전시설과 법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송욱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대전 유천동에서 60대 만취 운전자가 인도를 향해 돌진했던 사고 순간입니다. 사고차는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넘어 인도에 섰던 배승아 양 등 초등학생 4명을 치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경계석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인도와 차도는 경계석으로 10에서 25cm까지 단차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보듯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천동 사고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방호 울타리마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정작 꼭 필요한 안전시설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천시 구월동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주거 밀집도가 높은 이곳은 비좁은 도로 때문에 어린이들의 통행로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교통안전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보행로를 확보하고 무엇보다 먼저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원도심 지역 중에는 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도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교육당국 등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설물을 이동해서라도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은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이 규정한 최대 높이 25cm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수 사건에선 ADHD 치료제처럼 꾸며진 겉포장에 집중력 강화 제품이라고 학생들을 속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실제로 ADHD 치료제가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약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집중력 강화에 좋다고 학생들을 속인 음료수 병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뜻하는 ADHD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ADHD 치료제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ADHD 치료제가 처방된 건수의 30%가 서울 강남 3구와 노원구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집중된 것도 이런 경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선 ADHD 치료제 이름을 검색하면 오픈 카톡이나 텔레그램 방을 내걸고 불법 판매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ADHD 치료제를 의사 처방 없이 사고 팔면 처벌받지만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 또는 광고한 행위가 지난해 259건, 올해 들어 3월까지만도 40건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ADHD 환자가 아닌데 치료제를 오남용하면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제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뇌에서 주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해 환자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데 오남용하면 식욕 감소와 두통, 불면증 등을 겪을 수 있고 더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 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약물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좀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가 일반적인 이론이거든요. 두통, 복통, 식욕 저하, 입마름 등이 있을 수가 있지만 조금 더 심하게 간다면은 뇌전증 발작이 올 수도 있고 또 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ADHD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주로 학업에 열중하는 시기에 학생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만큼 불법 판매 사이트 근절 등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를 열고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고용세습 타파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전세 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하려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원총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안에 대해 보고하고 의원들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원내를 이끌 차기 원내사령탑 선거가 오는 28일로 확정된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이 이뤄집니다. 3선의 박광온, 이원욱, 홍익표 의원과 재선의 김두관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히는데요.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치러집니다. 정치권 내 이른바 비주류와 소장파 출신들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좌장으로 모여 양당 체제 극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 모임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한국 정치 문제와 재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인데요. 인상률이 3.9% 이상이면 시급 10,000원을 넘게 됩니다. 최저임금 심의위는 오늘 첫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 심사에 회부하고 앞으로 법정 시한인 6월 말까지 치열한 교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4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넉 달 만에 반등한 건데 전반적인 대출금리 하락세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 변동형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가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03%포인트 오른 3.5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최고치를 기록한 뒤 내리 떨어지다가 넉 달 만에 다시 오른 겁니다. 코픽스는 국내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금리로 예적금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지난달 수신금리 하락이 주춤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예금금리가 2월과 대비해봤을 때 떨어지지 않았고 올해 초부터 하향 안정화된 채권 시장의 흐름이 지난 1, 2월 코픽스에 거의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코픽스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변동금리는 최대 코픽스 인상폭만큼 오르게 됐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은 여전히 거셉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64에서 5.48% 수준으로 한 달 만에 0.5%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전세대출금리와 신용대출금리도 상하단이 모두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돼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당국 압박에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이 불붙은 결과입니다. 인터넷은행 전세대출 금리 하단은 이미 기준금리보다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긴축 시작 시점과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가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여기 이유는 일단 통화정책 긴축이 좀 종료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거듭 선을 긋고 있으나 시장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긴축 효과 반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일산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서울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109.0으로 전월보다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향후의 간판을 걸고 운영하는 것으로 지목된 중국 비밀 경찰서와 관련해 향후 회장 등 중국계 남성 2명이 미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FBI가 61살 류제남과 59살 천진핑을 중국 정부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올해 초 향후의 건물이 압수수색을 받자 비밀 경찰서가 아닌 미국에 사는 중국인을 돕기 위한 장소라고 주장했지만 FBI가 향후 회장 등을 기소함에 따라 비밀 경찰서 실체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서커스 공연 중에 사자가 탈출해 관객들이 혼비백산 도망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허술한 안전관리와 함께 동물 학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장애물을 넘다가 몸에 걸린 사자가 이리저리 날뜁니다.
조련사의 채찍질을 피해 철망 밖으로 뛰쳐나가자 환호성은 곧 비명으로 바뀝니다. 무대 주변에 있던 서커스 단원들이 우리 안으로 숨어들고 관객들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지난 15일 중국 허난성 로양의 한 서커스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기 때문인데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산시성에선 서커스 무대를 탈출한 호랑이가 아이 2명을 물기도 했습니다. 영세 서커스단의 허술한 안전관리와 함께 동물학대 문제가 매번 도마에 오르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2020년 충칭에선 번지점프대 개장 행사에서 살아있는 돼지를 줄에 매달아 강제로 떨어뜨렸고 이듬해엔 개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 택배가 유행하면서 국제적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总数是156只，把2道后门一关，所有的猫狗肯定全部逼死在里面。 2009년 동물학대 방지법 초안이 발의된 뒤 매년 양회 때마다 이색 안건으로 소개되지만 법제화는 아직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한 10대 소년이 방문할 집을 잘못 찾아 엉뚱한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가 집주인에게 총을 맞아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시간 13일 오후 캔자스시티의 한 주택에서 총격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앞에서 총에 맞고 쓰러진 16살 흑인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백인 집주인이 쏜 총 2발을 맞고 머리와 팔을 다쳤지만 치료를 받고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요란한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와 강원 그리고 호남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해상으로부터 비구름이 유입되겠고 오늘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 사이 충남과 전북에 6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며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의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봄비치고 다소 강하고 또 요란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소형 태풍급 바람까지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며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10도나 높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도, 광주는 16.7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8도, 대구는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은 반짝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